여기까지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숨가쁘게 우리가 펜다부터 시작을 해서 펜다, 매플로리브, 시본까지 했고 시본도 이제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본의 미적 요소 조정. 네. 보통과 같이 이렇게 하고요. 여기까지만 실행을 해보고 그냥 이거는 그냥 사인 플롯은 그냥 이렇게 플롯을 그냥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플롯은 우리가 PLT 플롯 해서 알겠지만은 이거 뭐죠? 그냥 아주 스트레이트한 매플로리브예요. 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요. 하얀 바탕에 이렇게 나옵니다. 글쎄요.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도 계속 사용했지만 이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SNS set theme 이거 하세요. 점찍고 set theme 이를 호출하게 되면요. C본의 기본 테마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C본을 쓸 때는 set theme을 하셔요. set theme을 해야지 이제 적용이 돼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SNS set theme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거는 C본아 이제부터 테마를 적용할 거거든. 그러니까 적용해줘. 이렇게 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거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세팅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여기서 사인 플롯은 이 플롯 그리는 거거든요. 이 플롯은 그냥 매플로리브 플롯이에요. 내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세팅만 하고 테마만 적용해 하고 난 다음에 난 그냥 매플로리브를 그린 건데 여기까지만 다시 실행시키고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죠? 이거는 C본의 기본 테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할 수 있는 게 매플로리브를 내가 그릴 건데 거기에 이 C본의 테마, 우리가 미적 요소니까요. 미적 요소의 이제 기본이 테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테마만 적용하더라도 그냥 스트레이트 매플로리브를 그릴 때도 적용이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먼저 알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는 매플로리브만 쓰면서도 C본의 테마를 적용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봤고요. C본의 피규어 스타일, 이거 똑같이 이제 테마인데 기본 테마를 적용해라 아니면은 다른 테마를 썼다가 다시 원상 회복해라 했을 때 우리가 SNS set theme 이걸 쳐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theme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스타일이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C본의 기본 테마에서 다른 테마로 바꿀 때 그러면 테마가 뭐가 있느냐 같은 이런 테마들이 있습니다. 바꿀 때 쓰는 이 미적 요소가 그 C본에서는 함수가 set 스타일이에요. 말 그대로 스타일 바꿔라 아니면 스타일을 설정해라 이거예요. 함수 바꿀 수 있습니다. C본에는 5개의 기본 테마 또는 스타일을 제공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다크 그리드, 화이트 그리드, 그냥 다크. 기본 테마가 다크예요. 이거요. 다크입니다. 이게 다크 그리드 같은데. 하여간 그래서 다크 화이트 이게 다크 그리드죠 이건요. 그래서 다크 화이트 틱스가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여러분이 해보시면 이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기본 테마였는데 set 스타일 화이트 그리드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해봤어요. 여기서 박스 플롯은 중요한 게 아니고 배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하얀 바탕에 수평선 그리드만 있네요. 그리고 틱스라고 하는 스타일, 틱스가 스타일 중에 하나죠. 스타일 테마 같이 그래서 그 틱스라고 하는 테마,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을 때는 set 스타일 틱스 해가지고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얀 바탕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틱스하고 화이트하고 뭐가 다르죠? 이렇게 화이트 이렇게 해볼 것 같으면요. 지금부터 갑자기 또 틱스는 여기에 진짜 이렇게 틱이 있었었죠. 이렇게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다. 틱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틱스죠. 그것까지도 없애네요. 요거요.
이런 거를 틱이라고 불렀죠. 이렇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런 것까지요. 이거는 스케일링 플롯 엘리멘트. 네. C번의 플로팅 요소, 뭐 레이블이나 선의 굵기 같은 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원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기본으로 돌아가고 할 때는 다시 SNS 세팅 하게 되면요, 이렇게 우리가 원상을 최초 초기 조건으로 다시 우리가 환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SNS set context paper, 이거 똑같은 거죠. 사인 플롯인데 한번 볼게요. 도대체 그 페이퍼로 뭐가 들으냐? 예. 그러면 이거하고 한번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이제 set context, 이게 set context로서 이 여러 가지 플로팅 요소, 레이블이나 선의 굵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딱 해보게 되면은 톡을 해보게 될 것 같으면요. 여기에 요소가 페이퍼, 노트북, 톡, 포스터가 있어요. 이게 뭐죠? 페이퍼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논문 이런 거거든요. 노트북은 이거는요, 주피도 노트북일 거예요. 톡, 우리가 발표할 때 포스터, 포스터요. 네. 그런 거니까 우리가 발표를 할 때 포스터로 하는 것들은 좀 이게 글씨가 크게 보여야 되는 모양이다. 뭐 우리가 그렇게 이걸 보게 되면, 결과를 보게 되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딱 정하게 되게 되면은 이 레이블이나 레이블에 해당되는 이 폰트 크기, 그리고 요 라인의 굵기 같은 거를 이게 설정값에 따라 가지고 한 번에 바꿔줘요. 물론 그런 거를 하나하나 라인 굵기를 뭐로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스타일에 따라, 이거는 좀 스타일이 아니라 컨텍스트네요. 그러니까 컨텍스트에 따라서 일괄되게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set 컨텍스트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노트북으로 했고, 여기는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노트북으로 하되 폰트 스케일을 1.3으로 했네요. 1이 기본인데 1.3으로 해라고 한 거예요. 해보게 되면은 노트북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냐 하는 것들은 이제 가령 노트북으로 해보고, 노트북에 이거를 하니까는 이 플로팅 엘리멘트 여기서는 이제 이 선의 굵기나 이런 것이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레이블의 폰트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으면 쭉 쓰시던가, 아니면 그때 스폿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이렇게 폰트 스케일이나 라인 위드 같은 거 써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까도 했지만은 다시 원상으로 초기 조건 들어가기 쉽다 하게 되면 SNS 세팅 치고 이렇게 아까 사인 플롯 하게 되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했던 대로. 이런 거 정도와 이제 요거 외에 이제 이 우리 C번에 이제 매뉴얼을 직접 가셔가지고 요거 외에 이제 몇 가지 테크닉들이 있는데요. 비슷비슷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C번에 도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C번의 얘기와 그리고 이제 우리 세 개의 파이썬 기반 정적 그래픽스 이렇게 보이는 거, 그리고 거기 이제 그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이고 약간의 EDA를 다루는 여정의 기본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타이타닉 앞에 전 시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타이타닉 데이터가 유명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그래픽 EDA 그리고 뭐 아주 초보적인 예측 분석, 머신 기계학습 훈련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타이타닉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그래프 시각화와 내지 뭐 시각화를 이용한 ED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닉호는 2012년 4월 15일 첫 항해에서 빙산과 충돌에 침몰했습니다. 네. 2223명 승객과 선원 중 1052명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래 보게 되면은 이제 변수, 좀 이따 곧 볼 텐데 원래 데이터의 변수명과 그 변수명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은 그 중에 한 학생이었었던 김상희 학생이 수행했었던 과제입니다. 네, 여기에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학생이 아주 그대로 그냥 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 펜다의 이렇게 명령문들이죠. 이것은 이제 train, I local 했으니까는 이게 그 딴 거 아니네요. I log 썼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전체가 이게 뭐 데이터가 뭐 한 그죠? 800명 가까이 되는 모양이네요. 이게요. 트레인 쪽에 거기에서 그 77번마다 건너뛰면서 그러니까 0, 77, 154 그렇죠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한번 보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건 헤드 쳐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결측치가 있나 없나. 이렇게요. 보통의 경우는 is not some 하게 되게 되면은 이 데이터에는 최소한도 패센저 아이디 이런 데는 결측치가 없네요. 결측치가 있으면은 결측치를 전부 다 더하라 그것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있네요. 나이 그리고 캐빈. 그러니까 승객 번호는 많이 비었네요.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한눈에 또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을 쭉 보는 거죠. 하긴 이쪽에서도 결측치가 나오거든요.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 서바이브들을 예측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EDA 기반해가지고 모델 만들지 말고 했기 때문에 모든 목적이 어떤 변수가 있고 그 변수가 얼마나 이 서바이브드 생존했는지 안 했는지 영향을 미쳤나. 그 변수가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남았어 안 남았어 하는 그 정보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것부터 이렇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물론 여러 개의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살아남았을까 안 살아남았을까 그것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래피컬 EDA를 할 때 우리가 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은 또 변수와 변수끼리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을 해봐도 뭐죠? 티켓 요금이 비싼 거인 비쌀수록 아마 1등 칸이겠지. 우리가 그건 대충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근데 진짜 그런가?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그래피컬 EDA에서 우리가 다뤄볼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피처별로 여기서 피처라고 하는 건 변수예요. 또는 컬럼 피처별로 타겟, 서바이브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피처와 이 서바이브드 열을 하나하나씩 놓고서 이렇게 한 것들입니다. 피처 이 학생은 이렇게 P 클래스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중에 많은 것 같은 것들은 이제 펜다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전처리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던가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조작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펜다 서바이브 된 그 열만 취해가지고 거기다가 람다를 요 람다 함수를 적용해라 하는 것이네요. x를 가져왔고 만약에 x가 1일 때는 ES 그렇죠. x가 1이 생존한 거니까. 근데 이 학생은 1, 0으로 놓지 않고 ES, NO라고 하는 것으로서 바꾼 거예요. 이렇게 뭐 1, 0을 하더라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바꿨을까? 근데 여간간에 뭐 바꾸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뭐 할 게 이렇게 좋다 나쁘다 할 이유는 없어요. 필요한 모양이죠. 뭐 바꿨어요. 1 대신에 ES 그리고 0 대신에 NO를 바꿨으니까 NO는 생존하지 않은 사람, ES는 생존한 사람이네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survived, not survived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이 없었겠죠. 네.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케빈이 아까 위에서 봤지만 케빈이 어떻게 이름이 되어 있죠? 케빈이네요. 케빈은 이렇게 됐네요. 케빈의 결측치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NA에는 전부 다가 결측치거든요. 케빈은 2, 63, B, 39 이런 식이네요. 뭔지 모르지만 E와 B가 그 승객실에 관련되는 무슨 뭐 그런 명칭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번호기 있고요. 근데 여기 원래 거에서는 E는 뭐에 해당되고 B는 뭐에 해당되고 그런 정보는 없어요. 근데 우리 이 학생은 그런 것도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train, 케빈 한 다음에 알파벳만 축출하게 그런 거니까 2, 34 그럴 때 34는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EAB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그게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 당연히 정보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그게 추측이 가능하죠. 그걸 해보려고 한 거예요. apply 해놓고 케빈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그것만 취한 것들이에요. 취한 것이고 뭐뭐 하게 될 때 여하간간에 이것들을 갖다가 스트링으로 바꾸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바꾸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플러팅을 한 거예요. 우리 이 학생은 이제 내가 이제 이거 할 때도 그 이 C1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가능하면은 모든 그 학생들 그 펜다 그리고 매플로리브 C1 다 이용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용한 겁니다. 예, PLT 서브플롯으로 이용을 했고 매플로리브 이용했고 세팅스까지 했어요. 틱을 했네요. 우와. 그리고 이제 히스토그램을 직접 그렸어요. 왜냐하면은 AX 쓰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쓰기 위해서요. 이렇게 쓰기 위해서 했어요. 했고 패턴을 일단 봅시다. 트레인 썼고 여기는 이제 데이터 트레인을 뭐 빼도 상관없으니까요. 이게 첫 번째 아규멘트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 학생은 여기에 색조가 이렇게 라이트 BR 이거네요. 라이트 브루인가 이게 썼고요. 그리고 우리 이 학생은 참 세밀하게 했어요. 여기에 엣지 컬러가 이게 아마 히스토그램이니까 히스토그램의 엣지 컬러일 거예요. 이게 아마요. 거기에다가 0.3. 뭐 하여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나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통제를 하고 나서 그림을 착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틱스까지도 조정을 했네요. 틱스까지요. 이거죠. 이것들이죠. 예. 틱스를 1, 2, 3으로 했네요. 야, 그렇네. 1, 2, 3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지 않고 이 틱에다가 1, 2, 3까지도 붙였어요. 이렇게요. 이 정도면은 세밀하게 한 거예요. 이거 하려고 아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데는 그 노고를 칭찬해 줘야 돼요. 네. 근데 자기만 혼자 볼 때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 색깔을 좋아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딱 그렸던 것이 P 클래스 서바이브드, 케빈 퍼 클래스 서바이브드예요. 요것의 하나하나의 해석은 우리 학생이 내가 달라고 했기 때문에 달았죠. 3등석 탑승객이 가장 많았지만 생존율은 가장 낮습니다. 우리도 봤겠지만은 어디서 본 거 한 거죠? 예, 케빈 퍼 클래스 방했나? 1등석 탑승객의 경우가 생존율이 가장 높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객실 번호가 ABC는 1등석에만 해당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승객이 1등인데 승객이 1등석인지 2등석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만 놓고 보니까 그거는 전부 ABC만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BC는 1등석 승객을 가리키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이 친구가 이거를 통해서 이걸 한 거고 D는 1, 2등석을 또 같이 쓴대요. 그리고 E는 또 역시 1, 2, 3등석 같이 쓰고 그러니까 꼭 반드시 D, E는 저 낮은 등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G는 3등석만 쓴대요. 예. 썼어요. 이걸 통해서 한 것 같아요. 이렇게요. 예, 이걸 통해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알았죠. 이걸 보고 나가지고 이렇게 한 것들은 잘한 거예요. 네. 그래서 T는 특실인 것 같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까지도 그게 이제 얼마나 서바이브들 예측할 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이 유추를 해가지고서 그래픽 EDA는 모든 가능성을 그냥 탐구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잘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림뿐만이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비슷한 것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해본 거예요. 해보고 여기서는 이제 네임. 이거 우리가 특별하게 아니 그 이름 가지고 할 이름이 무슨 뭐 생존할 관계 있을 건데 그래서 우리 이 학생은 이름 말고 내 기억에는 이름 말고 그 이름 앞에 미스터 미세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영향을 미쳤을까? 왜냐고 하게 되면 이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 마일, 뭐 MME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스, 닥터, 메이저, 레이디, 카운티스. 카운티스는 아마 이게 무슨 백작인가?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뭐 이런 걸 해본 거예요. 해봐가지고서 그것만 취해가지고서 역시 더 서바이브와 뭐 이런 거요. 여기에 좀 글씨 좀 크게 했으면 딱 좋겠는데, 근데 하여간 그것까지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것들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우리 이 친구도 기본적인 거는 SNS 히스트 박스에 쓴 거를 본 거 보니까는 C번호 썼죠.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피규어 레벨을 쓴 게 아니고 액세스 레벨을 썼었죠. 그러니까 우리 이 학생은 왼쪽 오른쪽을 확실하게 통제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꼭 이렇게
그 어떻게 했죠? 이렇게 이걸 써가지고요. PLT 서브 플러스 써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써가지고 나보다 좋다 할 건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에 맞게 쓰게 되면 잘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아주 일사불란하게 사용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타이틀까지 만들어주고 하고 나서 너 이제 오케이 잘했고 그다음에 이제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탑승객 중 미스터 호칭이 많았지만 남자가 더 많은 모양이죠. 생존율이 매우 낮았다. 남자니까. 예, 남자니까요. 그리고 미스와 미세스는 생존율이 절반 이상이니까 여자일 테니까. 그렇죠. 아더 호칭의 생존율은 매우 낮다. 매우 낮다. 예, 매우 낮다. 아더니까 미스터 미세스라는 그런 호칭도 앞에 없었네요. 예, 그러니까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미스터와 미세스 호칭인 사람들 오른쪽으로 스큐. 미스터와 미세스 오른쪽. 미스터 미세스 어디 있죠? 오른쪽으로 스큐. 그러니까 이걸 보고 미스터 그렇죠. 오른쪽으로 스큐가 된 거죠. 이렇게요. 예, 이런 것들 이런 걸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바이브드하고 얼마나 영향인지 모르지만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재미있는 거는 마스터 호칭을 가진 사람은 10살에 0살에서 10살 사이로 보인다. 그러면 마스터는 누구한테? 그러니까 어린애한테 마스터라는 거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역시 젊은 남성 중년층의 생년들이 매우 낮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잘 쓰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결측치를 우리가 채울 때에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것들은 요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추측만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더 깊숙하게 할 때 결측치를 채울 수도 있고 아니야 송두리째 없앨 수도 있거든요. 그 변수로 뭐 안 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럴 때 요걸 해가면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힌트를 얻는 것들이에요. 네. 나이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거를 그래프를 그려 보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핵심은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 보기 전에 내가 대충의 느낌은 있어야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걸 발견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가 진짜 그 뭐죠? 통찰의 순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많고, 이제 일반적인 건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많이 살았다 하는 건 확실하죠. 네. 그런 것들이고, 에이지는 결측치를 채웠어요. 앞에 있었던 채우는 좋겠다 해가지고서 채웠어요. 예. 미스터 미세스를 이용해서 채웠. 이게 미스터인 사람한테는 33으로 채운 것 같아요. 미세스는 36, 마스터는 5. 아까 0살에서 5살, 10살이었으니까 5 평균으로 잡아가지고 채웠어요. 이거는 아까 그러니까는 미디언 값을 대충 감잡아가지고 채웠습니다. 오케이. 예. 그런데 근데 에이지가 워낙 빈 결측치가 많지 않았나? 예. 하여간 그래 채웠습니다. 이렇게 채웠죠. 채운 다음에 플로팅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채워놓고 이거를 이제 이 분포를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채운 게 너무나 많으면은 이게 도대체 믿을만한가 이런 게 생겨요. 네, 왜냐하면 채우게 되게 되면은 뭐든지 간에 이렇게 기대치로 채우게 된다든가 중심 경향치로 채우게 되면요, 여간간에 이 베리언스가 압축이 되거든요. 이렇게요. 그런데 괜찮아요. 예. 했어요. 해군해가지고 KD 플러스로 보고 이제. 보고 AX V 라인 이거는 아주 대표적인 매플로리브 함수죠. AX 그림 그려라 V 라인 버티컬 라인 그려라 이거겠죠. 이거요. 10에 칼라 레드 이거로 그렸어요. 그렸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니까는 아주 정밀하게 그러니까 이 자기가 원하는 그 레벨을 그러니까 10은 왜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거 핵심은 이렇게 이 나이 분포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해석은 나이가 10살 이후로는 KD 그래프가 생존한 모습보다 K보다 높아진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예. 내가 그때 보긴 했었는데, 이건 패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블링 스파우스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이 과목은 그러더라도 EDA고 하는 것들 보다만 이제 시각하니까 이제 시각화해서 EDA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테크닉을 계속 써가지고서 이렇게 이걸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블링하고 스파우스
그런 거니까는 야, 이 사람이 이 승객 레벨 이 사람이 같이 탄 그 뭐죠? 그 형제하고 배우자가 있나? 그거 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관리를 봤네요. 봤더니 그래프 해석이 이 그래프는 자기가 봤더니 대부분의 경우에는 70%가 넘은 이 데이터상이에요. 1000명 정도쯤 되는 트레인 데이터상에는 그 시블링 스파우스 그러니까 혼자 탄 사람이 혼자가 아니네요. 그러니까는 그 형제하고 이 배우자가 없이 탄 사람이 70%가 넘고 그 다음에는 그런 중에 한 사람이 2명 한 20% 뭐 그렇대요. 생존 비율을 보자니까 시블링 스파우스가 1일 때 가장 높아질수록 생존 비율은 낮아진다. 그러니까는 시블링하고 스파우스가 한 명이 있는 사람이 이 데이터에 의할 것 같으면은 가장 높았대요. 그런데 이걸 묶을 수 있는 이렇게 판단하는 게 과연 많은 건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뭐든지 간에 데이터가 충분한 건지 아니면 네가 결정치를 했었을 때 걔가 너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뭐 신뢰도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이제 그것에 맞춰 가지고서 이 의견을 갖다 제시한 겁니다. 네. 이것도 이제 비슷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해봐 가지고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최종적인 경우에는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측까지 한번 해봐라 했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신뢰도를 부여하게 되면 나중에 큰일 나니까 조심해서 해라. 조심해서 하겠다고 한 겁니다. 네. 그런 거 생각해야 될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티켓들에 관한 거 이거는 이런 플롯으로 잘한 거예요. 네. 이런 걸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다루진 않은 건데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서브 플롯을 만든 다음에 보세요. 그리드긴 그리드인데 위쪽의 그리드는 쫙 전체 컬럼을 차지하고 있고 아래쪽엔 2개 컬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나마나 4x4를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위쪽의 거를 위쪽 컬럼 1, 2, 3, 4라고 하게 되면 1, 2를 합한 거거든요. 네. 합한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어디였을까? 합했죠, 당연히요. 여기 2, 3에다 한 거고, 2, 4에다 한 거고요. 여기서 합했죠. 2x2다. 그러니까 기본의 서브 플롯은 2x2 그리드다. 근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를 합했다. 해가지고서 그걸 다 차지하겠다 쓰는 거예요. 첫 번째 플러스 두 번째 플롯을 내가 한꺼번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런 플롯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KD 플롯을 그렸고 서브 플롯을 2, 3으로 했고 이거 세 번째, 네 번째 한 거예요. 나이스. 예. 강의 때는 했지만 그러고 나서 이거는 그런데 여기다가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이 너비와 이렇게 버티컬 스페이스라 요걸 아마 이렇게 넓혔을 거예요. 넓힌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화살표를 그려놓고서 이 정도면은 세밀한 겁니다. 이게 네 맞아요. 네 이거 그때 채점하면서 잘했음 그랬어요. 잘했음. 그래서 야 참 대단한 저거다 정성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다 사용을 했고 그렇습니다. 모든 테크닉을 다 쓴 거예요. 네, 계속해서 스타일을 틱으로 또 바꿨고 히스토그램으로 그렸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이 스타일을 썼기 때문에 그 액세스 레벨의 SNS 기본은 이렇게 C번호 썼고 좋으니까요.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세밀하게 튜닝한 것들은 매플로리를 쓴 거예요. 그 데이터 자체는 펜다스고요. 펜다스고요. 그리고 이제 엠바크들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해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그래피컬 EDA, 시각화적 EDA.
부터 인사이트가 뭐냐 해가지고서 이 생존율의 조건과 이것을 하나의 변수로 놓고만 볼 때도 있었고 아니면 변수를 결합해가지고 놓기도 보고 했었고 그래가지고서 인사이트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신기한 정보들을 아까 그런 것들을 또 발견됐고 그러면서 또 그리고 어떤 컬럼들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 이걸 정리를 했고 사실은 이 뒤쪽에 그것들을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인사이트를 총해가지고서 모델로 만들지 않고 그 그냥 간단하게 EDA나 그러니까 if then else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서 아까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테스트 C 위에 있는 그런 걸 한번 예측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것까지 한 것까지가 사실은 이 과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이 시각화 EDA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각화 EDA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신뢰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그런 시각화 테크닉 그런 거를 동원해서 쓰면서 우리가 데이터에서 뭘 볼 수가 있을까? 얼마나 많은 그 데이터를 우리가 깊이 보게 되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예들입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C본을 마무리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모든 그 테크닉 그리고 지혜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시각화를 사용한 EDA를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신뢰를 받습니다. 수고했습니다.